자, 최근에 문 정권의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윤희숙의 발언과 윤준병의 어떤 대응을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대단한 듯 저는 지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냥 평범한 소리를 했는데 그게 무슨 레전드니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무슨 아주 대단한 발언을 했다. 자, 미통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하면 그게 대단한 겁니까? 진짜 임차인입니까?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죠. 다만 윤준병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람이 이 민주당 의원인데 운동권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전형적인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나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문 정권이 지금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헤매고 있는 원인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서민의 삶과 멀어진 원인에 대해서 윤준병의 발언을 좀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준병뿐만 아니라 박범계까지 끼어들어서 한 소리 하다가 욕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박범계도 판사 출신입니다. 먼저 윤준병이 한 월세에 관한 발언 전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 계약 기간을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은 전세 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랬고요. 미국에는 전세가 없었죠. 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 또 대출금은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기에서 기관은 은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개혁 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의 서민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죠.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매우 정상적이죠.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입니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지요. 자, 이러면서 월세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신들이 한 임대차 3법이 월세를 사는 서민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준병이라는 의원은 재산 신고를 13억 7,219만원 했습니다. 구기동에 연립주택이 3억 8,600이 있고요. 자, 마포 공덕동 오피스텔이 1억 9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13억 7,219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전형적인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를 나오고 고향은 정읍이고 전주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동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82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서요. 서울대 재학 중에 합격했습니다. 61년생이니까 아마 81학번 내지는 좀 일찍 들어갔으면 80학번인데 아주 일찍 행시에 합격한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전북도청에 근무하다가 서울시청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의 이 행정부서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지방행정부서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박원순이 되고 난 뒤에 서울시청의 도시교통본부장을 하고 서울시청의 기조실장을 하고 또 서울시의 행정1부시장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1부시장이라는 것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갈 때까지 다 하고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박원순 때 바짝 컸다. 그전에는 이제 부구청장 수준이었는데 박원순 때 바짝 컸고 그리고 이제 행정가 출신으로 공무원 출신으로 영입되어 가지고 이번에 2000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읍 고창에 고향에 출마해서 거기서 당선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치고는 좀 특별한 전형적 행정공무원 출신이죠. 자, 그래서 왜 민주당의 그 눈치 빠른 사람들 중에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말에 있어서는 크게 틀린 점은 없습니다. 말 자체는 보면. 근데 우리가 이 정치인이라고 말을 있는 그대로 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왜?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전세가 급등을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단지 26만 가구의 전세 매물이 454건, 사실상 찾기가 거의 어려워져 버렸고 기존에 있는 전세들도 1억, 2억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지난주에 사실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전세가 거의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게 지금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들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정리하는 법 내지는 전세를 반전세, 즉 약간의 전세를 걸고 월세를 많이 받는 이런 방법으로 돌리는 법, 이런 부분들을 집중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업 중에 2억만 자기 돈이고 3억을 2.5%로 대출받으면 은행에 62억 2만 5천원만 내면 되는데, 그런데 이 보증금 2억에 월세로 전환할 때는 100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억만 자기 돈이고 3억을 월세로 전환되었을 때는 지금 월세 100만원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전세가 사실상 이 금리로 환산했을 때도 지금 월세보다는 훨씬 싸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세가 소멸된다라는 것은 임대료가 높아진다라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심리 속에서는요, 이제 지하세방,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단칸방 월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칸방 전세, 방 2개 전세, 이러다가 나중에 집을 사는 이 코스를 쭉 밟아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조차도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는 이 코스가 가능했죠. 근데 이번에 임대차 3법에 담겨 있는 이런 지금 월세가 지금 주가되고 전세가 소멸되어 가는 세상에 대한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잠겨 있다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만은 서울 시내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전세가 점점 귀해지고, 그나마 있는 전세는 10억짜리 전세, 15억짜리 전세 같은 굉장히 높은,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전세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임대차 3법으로 가시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슬슬 바뀌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집 없는 서민들이 이번에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는데, 그때 사실상 추세를 설명했다 하더라도 윤중병이 했던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린 거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정상이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자, 윤희숙 의원이 더 이상 전세는 없어 월세로 돌려 임차인의 고통이 커질 거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는데,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였죠. 이 사람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일본의 후지신문이 몇 달 전에 한국의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적이 있어요. 한국이 동아시아의 그리스되냐, 공무원 정원 마구잡이 복지로 재정이 파탄이 나고 있다. 한국은 지금 공무원 수가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의 5배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정원을 계속하고 국가와 지방이 세금 살포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자,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한 일로 나서고 살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로 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은 40배 또는 100배, 그러니까 40대 1, 100대 1 이런데, 인류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라는 사명감이 아니라 정년이 지켜주고 수입이 좋고 후생복지 연금도 최고다라는 무사 안일한 직장으로 꼽히고 있어 그렇다. 중학생의 갖고 싶은 직업 중에 최고가 1번이 부동산 부자, 즉 건물주고, 그리고 또 청년이 이민 가고 싶다라는 나라로 꼽는 나라가 높은 복지국가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의 속성이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건데, 거기에 딱 맞는 게 공무원이다. 지금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으면 정년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된다. 근데 그들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문 정권은 젊은 층의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고 한다. 그런데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아 이제 알바 채용과 고령자 채용으로 지금 이 실업률을 갖다가 바꾸려고 한다. 각 부처의 중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밀어붙였다. 한국신문을 보면 복사 담당 전문직, 일정 전담 비서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중공무원 직종이 알차게 창출되어 실제 많은 인원이 고용되었다.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 공산주의 행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정기관리사라고 대학 군회를 걸으며 강의가 없는 강의실 조명과 에어컨을 끄는 건데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며 통계상 취업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지금 공무원 제도 그리고 한국의 취업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윤중병이 저런 말을 한 거는요, 영혼이 없는 공무원 생활을 너무 오래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사람을 이 정권은 그야말로
영입 대상이다.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몇 안 되는 영입 대상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자, 윤준병은 자기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이나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잘하는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윤준병이 뭐 크게 많지 않은 재산이긴 하지만은 13억 7천만 원 신고했으면 실제로는 한 20억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정업 출신 사람으로 공무원 돼서 한 20억 재산을 이뤘으면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인생 막판을 이제 정년 이후에 국회의원까지 달았습니다. 저 사람 눈에서 보면 세상이 좀 우습게 보이겠죠. 왜? 나같이 잘난 사람이 이렇게 다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왜 너네들은 이런 전세가 사라진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전세를 붙들고 아둥바둥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월세 세상이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어차피 월세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월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만들었다. 이게 시혜적인 착각, 어떤 오만함이 배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이 임대차 3법을 한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전세를 갖다가 고갈시킬 거다. 알았을 거나 봐요. 그나마 사라져가는 전세를 더욱 고갈시킬 거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 완전히 기능적인 접근을 한 거죠. 왜? 사라져가는 전세가 어차피 이제 대세라면 우리는 월세를 갖다가 올리지 못하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임차인의 지금 권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임대인들이 임차인에 대한 경계와 가격 폭등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어. 그야말로 선의였다 하더라도 결과는 악의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 정권이 이런 월세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법을 개선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정책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임대차 3법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더라면 분노하지는 크게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이 월세가 대세고 그 월세에서 너네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월세가 대세인 세상이 어떻게 서민들을 좀 먹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지금 386이라는 운동권들도 이미 월세 사는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집 몇 채씩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재산이 수십억이고 공무원이라는 민주당의 전문가조차도 월세 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거죠. 서민의 현실과요. 지금 그것이 이번에 이 사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